자, 여러분, 이제 3과목 데이터베이스 일반입니다. 데이터베이스의 개념부터 우리가 볼 건데요.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특정 조직의 그 응용 업무에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한 데이터의 집합이다라고 하는 건데, 여기에서는 중복을 최소화한다.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. 그래서 그 말을 꼭 기억을 하시고, 데이터베이스 정의에서 네 가지가 있거든요. 통합된 데이터, 저장된 데이터, 운영 데이터, 그 다음에 공용 데이터, 이렇게 네 가지를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. 앞글자만 따서 통, 저, 운, 공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.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 있어요. 실시간 접근, 계속적인 변화에 대응, 그 다음에 데이터 공유, 내용에 의한 참조, 그 다음에 독립적인 데이터, 이렇게 특징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만 기억을 해 두시고, 사실 데이터의 그 독립성으로 본다면 논리적 독립성과 물리적 독립성도 있지만, 그 내용까지는 여러분들이 굳이 깊게 숙지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특징의 특징의 내용들 기억을 해 두시고,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가 있어요. 개체, 속성, 도메인, 관계,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단독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진 않지만 구성 요소를 알아야 이후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구성 요소의 그 종류로서 개체, 속성, 도메인, 관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는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, 구축 절차로서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구축이 되는지 이 정도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요, DBMS라고 하거든요. 그 DBMS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보시고, 그 다음에 DBMS의 종류. 자, 요거는 최근에 시험에 출제가 됐었던 내용이라 이 내용을 언급을 했는데, 예전에는 DBMS의 종류에 대해서는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, 지금은 이 종류를 묻는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각 시스템별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DBMS의 목적으로 데이터의 독립, 그 다음에 데이터 공유, 데이터 보안, 최소의 중복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, DBMS의 기능이 있는데요. 정조제라 그래가지고 정의 기능, 조직 기능, 제어 기능이 있어요. 그래서 가볍게 표에 있는 내용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나왔죠. DBMS의 장단점이 나왔어요. 장점과 단점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. 일단 데이터베이스에서 중요한 거는 데이터의 중복성을 최소화한다. 그런 내용이 좀 중요하다고 했어요. 그래서 그 내용을 기억을 꼭 해두시고, 그 다음에 공유와 제거가 용이하다. 그 다음에 보안을 위해 사용자 권한을 제한하거나 일괄성 및 무결성을 유지한다 라는 점. 그 다음에 데이터의 표준화나 데이터의 불일치성, 요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. 이 불일치성을 제거한다라는 거,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십시오. 그래서 이 장단점의 차이를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장점과 단점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십시오. 자,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성으로 가서요, 스키마에 대한 내용, 이게 중요해요.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요, 속성, 개체, 관계의 상호 관계를 정의하며 현실 세계의 특정 부분에 대한 표현으로 인스턴스에 의해 규정된다라는 이 내용.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라고 한다라는 이 내용도 기억을 하시고요. 데이터의 객체 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 사전에 저장된다라는 내용도 기억을 해 두십시오. 자, 그리고 스키마에는 종류가 있어요. 외부 스키마, 개념 스키마, 내부 스키마,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세 가지의 스키마의 종류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뷰라는 게 있어요. 뷰라고 하는 것은 그 원칙적으로 하나 이상의 기본 테이블로부터 유도된 이름을 가진 가상의 테이블을 의미한다 해가지고 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, 이 뷰에 대한 특징으로서 우리 책에 언급된 내용만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좀 해 두시고요.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언어라 그래 가지고요, 정의어,
조작어, 제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. 그래서 각각의 그 특징들, 그 데이터베이스 언어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. 데이터베이스 언어는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고 접근하기 위한 그런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이 세 가지의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, 데이터베이스 조작어의 형태로서 여러분들 뭐 절차식 조작 언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비절차식 조작 언어가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종류가 있어요. 개념적 데이터베이스, 그 다음에 네트워크형 데이터베이스, 그 다음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, 마지막으로 객체 지향형 데이터베이스.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이 네 가지 종류도 책에 있는 내용 정도만, 언급되어 있는 내용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문제 푸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 두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키의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. 그 키. 키는 이제 종류가 기본 키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후보 키, 대체 키, 슈퍼 키, 외래 키가 있는데, 물론 각각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. 키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조건에 만족하는 레코드를 찾거나 순서대로 그 정렬할 때 기준이 되는 그런 속성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, 특히 기본 키에 대한 내용, 튜플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속성 값으로 후보키가 2개 이상인 경우 그중 하나를 선택한다 라는 내용, 그 다음에 속성은 널 값이나 중복 값을 입력할 수 없고 개체 무결성의 제약 조건을 갖는다 라는 내용, 그 다음에 항상 고유한 인덱스를 가지며 여러 필드를 묶어서 하나의 기본 키로 설정할 수 있다 라는 이 내용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본 키로 지정되면 중복 불가능한 인덱스 형태로 자동 설정된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, 기본 키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이 특징적인 거니까 각각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. 뭐 해당 문제를 우리가 이제 좀 보면은요, 그 뭐 어떤 기본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는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외부 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책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신다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고, 좀 힘드시겠지만 각 키에 대한 그 종류, 특징 이런 것들은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설계로 와서 개체관계 모델링이라는 게 있어요. 개체관계 모델링은 엔티티, 관계, 속성으로 묘사되는 이런 그 개체와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그런 모델을 말하는 거고요. 현실 세계를 개체 집합과 관계 집합으로 나누어서 개념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라고 해서, 개체관계 모델링에 있어서 다이어그램 표기법이 있는데, 요 표에 있는 기호 있잖아요. 이 기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를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. 저거는 시험에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. 그 다음에 데이터 모델의 관계는 1대1, 1대다, 다대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, 1대1이 뭔지, 1대다가 뭔지, 다대다가 뭔지 요 개념들, 특징을 기억을 해 두시고, 그 다음에 관계형 모델에서는 종류가 있어요. 테이블이 무엇인지, 속성, 도메인, 차수, 튜플, 그 다음에 릴레이션,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정규화라는 게 있어요. 그 정규화는 그 잘못 설계된 그 관계 스키마를 작은 속성의 그 세트로 나누어서 바람직한 스키마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다,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. 정규화에 대한 특징이 있는데, 정규화에 대한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, 정규화에서는 제1정규형에서부터 제5정규형까지가 있는데, 각 정규형에 대한 특징 설명,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. 제1정규형에서는 어떤
특징을 가지는지, 제2 정규형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, 제3 정규형, 그 다음에 제4 정규형, 그 다음에 제5 정규형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는데, 여러분들 그 제3 정규형과 제4 정규형 사이에 보이스 코드 정규형이라는 게 하나 추가가 되거든요.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, 사실 그 정규화의 그 과정으로서 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정규화의 과정도 같이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.